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이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73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쌓아 올리고 있고 하버드 대학교 기금까지 1억 1,7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만 8천 개를 보유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투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화폐 혁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2025년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2025년 비트코인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2025년 비트코인 시장은 2021년과 완전히 다른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물 ETF의 등장으로 제도권 자금이 직접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랙록 아이비트가 73만 8천 개, 피델리티 FBTC가 20만 1천 개를 보유하며 거대한 현물 매집이 진행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던 2021년과 달리 이제는 하버드 대학교, 미시간주 연금까지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 주도의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기가 아닌 비트코인이 진짜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1년 사이클과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야? 2021년 상반기에는 테슬라의 15억 달러 매수와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거래가 주도했습니다. 그해 10월에야 선물형 ITF가 상장되었고 중국의 채굴 규제가 큰 변수였죠. 하지만 2025년은 현물 ETF가 이미 기본 유입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7월 사상 최고가 경신도 현물 ETF 수요가 직접적인 동력이었습니다. 변동성은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 우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는 거야? 8월 9일 기준 미국 현물 ETF에 2억 53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고 블랙록 아이비트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 사이에만 2만 1,021개를 추가 매수해 총 62만 8,79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대 기금은 2분기 말 IBIT에 약 1억 1,700만 달러를 투자했고 미시간주 연금은 ARK, 세미 어벤시얼스 비트코인 ETF 보유 지분을 30만 주로 3배 확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쥐고 있을까? 정부 보유량 기준으로 미국이 최소 19만 8천 개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크햄 인텔리전스가 7월 24일 재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량 매도설은 부인되고 보유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약 19만 4천 개, 영국이 약 6만 1,245개, 우크라이나가 약 4만 6,35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대부분은 압수나 몰수 자산 성격이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유는 정책적 시그널로도 해석됩니다. 2025년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20만 달러까지 갈까? 월스트리트 주요 기관들의 전망은 매우 강기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2025년 연말 20만 달러를 7월 리포트에서 재확인했고 번스타인도 2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펀드 스트렛의 톰리는 15만 달러를 기본 가이던스로 하되 일부에서는 20에서 25만 달러 상향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물 ITF 유입량, 기관 수요, 공급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정말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진짜 이유일까? 글로벌 M2,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합산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가 여러 구간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M2 확대는 총유동성 증가로 위험자산 선호를 높여 멀티플을 밀어올립니다. 2024년 25년에는 현물 ETF와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유동성 전달 경로가 확립되어 증가한 유동성이 규제 상품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수요로 전이되기 쉬워졌습니다. 다만 시차가 존재하고 완벽한 1대1 관계는 아니므로 방향성 참고 지표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물 ETF가 게임 체인저인 진짜 이유는 뭘까? 현물 ETF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블랙록 아이비트의 73만 8천 개 보유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규모의 장기 매집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당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전략적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시장에 안정적인 바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미친 매집 전략 과연 지속 가능할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 사이에만 2만 1,021개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총 62만 8,791개 보유로 기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의 핵심 자산으로 위치시키는 것으로 단순한 투기가 아닌 기업 차원의 전략적 결정입니다. SEC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어 시장에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미시간 연금까지 왜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하버드대 기금의 1억 1,700만 달러, IBIT 투자와 미시간주 연금의 ARK21 쉐어즈 ETF 보유 지분 3배 확대는 보수적인 기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운용해온 노하우로 위험 관리를 하면서도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ETF 자금 유입 흐름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 8월 9일 기준 2억 5,300만 달러 순유입은 지속적
지속적인 수요를 보여줍니다. 특히 블랙록 IBIT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일자별 흐름을 보면은 단기적 변동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유입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려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신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19만 8천 개 보유 정말 안 팔까? 아크햄 인텔리전스의 7월 24일 확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량 매도서를 부인하고 보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압수나 몰수 자산이지만 매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간접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정말 좋은 신호일까? 2024년에서 2025년 들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는 시장 성숙화의 신호입니다. 큰 돈이 들어올수록 변동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신호이지만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진짜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언제 다시 올라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비트코인 선행 상승 후 알트코인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한 후 횡보나 호흡 고르기 국면이 오면 자금이 위험도가 높은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알트코인의 상대 강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더 현물 ETFD도 있지만 8월 초 단기 유출입 변동이 컸어 즉각적인 알트 시즌보다는 선별적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19만 4천 개는 어떻게 활용될까? 중국의 약 19만 4천 개 보유도 대부분 압수 자산 성격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고 중국이 보유 물량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20만 달러 전망, 근거가 탄탄할까? 스탠다드 차타드의 20만 달러 전망은 현물 ETF 지속 유입, 기관 수요 증가, 공급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적 분석이 아닌 펀더멘털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과 펀드스트랩 등 다른 기관들도 유사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 이는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 FBTC 20만 개 보유의 숨은 의미는 피델리티 FBTC의 20만 1천 개 보유는 블랙록과 함께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델리티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운용으로 유명한데 이들이 이 정도 규모를 보유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경쟁사들 간의 건전한 경쟁도 시장 발전에 긍정적입니다. 2025년 하반기 정말 역사적인 상승장이 올까? 모든 지표가 긍정적입니다. 제도권 자금 유입, 기관 투자자, 참여 확대, 정부 보유량 증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 등 모든 요소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단순한 사이클 상승이 아닌 패러다임 전환으로 봐야 합니다. 변동성은 줄어들겠지만 상승폭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간 금융시장을 지켜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이건 화폐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블랙록이 73만 개를 쌓고 하버드가 1억 달러를 넣고 미국 정부가 19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게 우연일까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2025년 연말 20만 달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진짜 목표는 50만 달러, 아니 100만 달러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기축통화의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시대, 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된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된 시대에 비트코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혼자 버티기보다 함께 준비하는 것이 멘탈적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제 코인시황 커뮤니티에는 코인시황 브리핑 선물 현물 타점, 포지션 변화 정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코인 시장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없고 100%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